지금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잠들기 직전 그 경계 어딘가에서든. 오늘 밤 이 강연은 당신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닫혀있던 문 하나를 조용히 두드리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신경과학과 후성 유전학 그리고 양자 물리학의 교차점에 선 연구자입니다. 그는 전 세계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의 뇌파를 EEG로 직접 측정하고 심박 변이율과 면역 반응 데이터를 수집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만 건의 뇌스캔 데이터가 그의 연구실을 거쳤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측정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1986년 조 디스펜자는 자전거 경주 도중 차에 치여 척추 6군데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의사들은 수술 없이는 다시 걷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매일 눈을 감고 자신의 척추가 회복되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재건되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떠올렸습니다. 9달 반 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를 평생의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음은 몸에 얼마나 깊이 닿을 수 있는가? 오늘 밤 우리가 함께 10단어. 초자연.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적, 혹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능력. 조 디스펜자는 그 정의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에게 초자연이란 기적이 아닙니다. 아직 열지 않은 당신 안의 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는 그 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일 수 있다는 것. 오늘 밤 이 강연이 당신에게 전하려는 단 하나의 감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신경회로의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뇌는 자주 쓰는 길을 점점 더 굵게 만들고 쓰지 않는 길은 서서히 지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습관을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뇌는 평생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느껴보십시오. 내가 나는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길인지. 지금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잠재의식은 의식이 잠드는 그 순간부터 더 깊이 열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잠들기 직전의 상태, 즉 세타파 구간을 암시 수용성이 가장 높은 시간이라 부릅니다. 이 강연의 언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억지로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호흡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말처럼 변화는 노력이 아니라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초자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본성이다. 오늘 밤 이 강연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있다는 것. 그 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문이 실제로 어떻게 측정되고 증명되었는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초자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공중에 뜨는 사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혹은 영화 속 초능력자.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 단어를 인간의 영역 밖이라는 뜻으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조 디스펜자는 책의 첫 문장부터 그 선입견을 정면으로 해체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초자연적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이 모든 여정의 시작입니다. 디스펜자가 정의하는 초자연은 종교적 기적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능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평균적인 인간이 아직 활성화하지 못한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는 잠재력의 영역입니다. 마치 빙산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식은 수면 위의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 훨씬 더 광대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해내고 있다고. 그것이 이 책의 부제이자 핵심 전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당신의 바깥에 있지 않다. 디스펜자는 수천 명의 워크숍 참가자를 관찰하면서 이 명제를 확인했습니다. 불치라 여겨지던 통증이 사라지고 수십 년간 굳어진 감정 패턴이 며칠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간의 본래 능력이 작동한 것이라 불렀습니다. 초자연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기본값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철학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디스펜자의 팀은 워크숍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명상 전후로 감마파가 급격히 증가했고 심박 변이도가 안정되었으며 특정 유전자의 발현 패턴이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몸이 마음의 변화에 반응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뇌의 신경회로가 재편되고 그 신호가 세포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초자연적 변화는 측정 불가능한 신비가 아니라 실험실 데이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느끼는 것은 타고난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반복된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습관의 결과입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을 알려진 자아라고 부릅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반응, 익숙한 감정. 그 루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스스로를 평균으로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그 루프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바꿀 수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초자연적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이 문장을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번만 조용히 되새겨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가능성으로 열어두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조 디스펜자의 팀은 전 세계 워크숍 현장에서 조용히 기록을 쌓아왔습니다. 참가자들의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심장 박동의 리듬을 추적하고 명상 전과 후에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한 번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건의 반복 측정이었습니다. 그 데이터 앞에서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라는 믿음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펜자 팀이 수집한 뇌 스캔은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량적 뇌파 검사, 즉 QEEG로 측정한 결과 명상 전 참가자들의 뇌는 대부분 베타파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분석하고 걱정하는 뇌의 주파수입니다. 그런데 명상이 깊어질수록 뇌파는 알파와 세타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상태는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는 주파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도 그 경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심박 변이도 HRV는 심장 박동 사이의 미세한 간격 변화를 측정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 간격은 불규칙해집니다. 디스펜자 팀은 2만 건 이상의 HRV 측정을 통해 한 가지 패턴을 반복 확인했습니다. 명상 중 사랑이나 감사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킨 참가자들의 심장 리듬이 뚜렷하게 안정되고 규칙적인 코이런스 상태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뇌만이 아니라 심장도 함께 변했습니다. 몸 전체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액이었습니다. 디스펜자 팀은 워크숍 참가자들로부터 3,000가지 이상의 혈액 대사 지표를 명상 전후로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면역 관련 마커, 염증 수치, 후성 유전학적 변화까지 포함된 데이터였습니다. 단 며칠간의 집중 명상 후 수치는 실제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물학적 현실을 바꾼다는 것을 숫자가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가장 강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변화는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워크숍 참가자 중 상당수는 명상을 처음 접한 초보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숙련된 수련자와 마찬가지로 측정 가능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기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펜자가 강조한 것은 반복이었습니다. 같은 변화가 수천 명에게서 수십 번의 워크숍에 걸쳐 재현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리가 됩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훈련 가능한 기술이 됩니다. 지금 잠들기 직전의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뇌파는 이미 베타에서 알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디스펜자의 데이터가 포착한 바로 그 경계입니다. 오늘 밤 이 사실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조 디스펜자는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감정은 잠재의식이 읽어내는 언어라고.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잠재의식은 그것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기준으로 앞으로 펼쳐질 경험의 방향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상상하는 순간 아직 없다는 결핍의 감정으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불안과 결핍을 현실로 인식합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을 역설이라 부릅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할수록 감정이 결핍에 머물면 오히려 그 결핍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스펜자가 제안하는 실천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먼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공한 뒤의 안도감, 사랑받고 있다는 따뜻함, 풍요 속에 있는 고요함, 그 감정을 미래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몸 안에서 직접 생성하는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내일의 현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디스펜자는 나 자신이 되는 습관을 깨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전자기적 신호를 방출하며 그 신호는 같은 주파수의 경험을 끌어당긴다고. 마치 자석이 같은 극의 에너지를 당기듯 내면의 감정 상태가 외부 현실과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주파수는 두려운 사건을, 감사의 주파수는 감사할 일을 현실로 불러들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작동 방식입니다. 양자 물리학에는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수많은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파동은 하나의 물질로 고정됩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을 인간의 의식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로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 중 어떤 현실이 선택되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곧 관찰자의 눈이 됩니다. 조 디스펜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반응한다고. 원하는 것을 목록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 감정 상태 자체가 미래를 향한 설계도가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가지 감정만 선택해 보세요. 감사함 혹은 충만함. 그 감정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철학자 데카르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는 마음과 몸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나눴습니다. 마음은 정신의 영역, 몸은 기계의 영역. 이 이분법은 서양의학의 뼈대가 되었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그 틀 안에서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몸은 따로 치료하고 몸이 아파도 마음은 별개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조 디스펜자는 묻습니다. 그 분리 자체가 변화를 막아온 가장 오래된 패러다임은 아닐까요? 신경과학은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할 때마다, 같은 감정을 되풀이할 때마다 그 패턴에 해당하는 신경회로는 점점 굵어집니다. 마치 자주 걷는 길이 넓어지듯이.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경험에 의해 물리적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밤 두려움을 떠올리면 뇌는 두려움의 회로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매일 밤 감사와 가능성을 느끼면 뇌는 그 방향으로 스스로를 재조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과거에 경험한 감정들을 화학적으로 저장합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람의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기본값처럼 흐릅니다. 의식은 변화를 원하지만 몸은 이미 과거의 감정 패턴에 맞춰진 자동 반응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와 똑같은 걱정이 밀려오는 것,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제 속에 있어.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디스펜자가 주목한 실험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 환자들에게 실제 수술 대신 피부만 살짝 절개하는 가짜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들은 진짜 수술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통증 완화 수치는 실제 수술 집단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약도 없었고 치료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뇌에서 신호를 만들었고 그 신호가 몸의 화학을 바꿨습니다.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염증 반응이 줄었습니다. 마음이 몸의 약국을 직접 열어젖힌 것입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 자신이 이미 플라시보입니다. 이 관계는 단방향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뇌는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다르게 배합합니다. 그 화학 신호는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고 세포 수준에서 유전자 발현 패턴까지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몸의 상태는 다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하다. 지금 우리는 확장되고 있다. 뇌는 그 신호를 받아 더 깊은 변화의 회로를 열어줍니다. 이것이 마음과 몸 사이의 피드백 루프입니다.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도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루프를 이해하는 순간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가 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과 감정을 화학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감정은 몸의 언어다. 둘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 마음과 몸은 비로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그 통합의 순간이 진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 품는 마지막 감정이 내일 아침 몸의 첫 번째 화학 신호가 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뇌의 언어이고 감정이 몸의 언어라면 그 둘이 함께 작동할 때 당신은 존재의 새로운 상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순서로 커피를 내리고 같은 생각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익숙한 감정, 반복되는 생각, 자동으로 나오는 행동 패턴,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알려진 것, the known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알려진 것의 총합이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사랑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뇌는 낯선 자극을 감지하는 순간 생존 경보를 울립니다. 변화하려는 충동이 생길 때 몸이 긴장하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미지의 영역을 위협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신경회로는 새로운 길을 내려는 당신을 막아섭니다. 마치 오랫동안 다진 흙길 위에 새풀이 자라지 못하듯이. 이 저항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디스펜자는 책에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낡은 자아를 손에 꼭 쥐고 있는 한 새로운 현실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변화는 준비가 완벽해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 향해 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그 발걸음 이전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는, 계획만으로는. 몸이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는 물리적 행위, 새로운 선택, 새로운 반응, 새로운 감정. 그것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뒤에 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뇌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함정입니다. 준비는 알려진 것 안에서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의 지도를 미리 그릴 수는 없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전에 물속에서 숨 쉬는 법을 먼저 연습할 수 없는 것처럼 디스펜자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도약이 먼저이고 준비는 그 이후에 따라옵니다. 익숙한 자아를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준비의 전부입니다. 컴포트존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 안에서는 어제와 같은 감정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고 오늘의 현실이 내일의 감정을 고정시킵니다. 이 순환을 끊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익숙한 자신을 잠시 내려놓겠다는 내면의 결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위한 공간이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위험한 곳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당신이 기다리는 곳이다. 익숙한 것을 놓는 손끝에서 새로운 현실은 시작됩니다. 그 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며. 오늘 밤 우리는 함께 5개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초자연이란 기적이 아니라 아직 쓰지 않은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것. 워크숍 데이터가 보여준 측정 가능한 변화. 감정이 미래를 설계하는 설계도라는 사실. 마음과 몸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원리. 그리고 익숙한 것 너머로 도약하는 용기. 이 5가지를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가슴에 내려놓으세요.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뇌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생생하게 느낀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낀다면 뇌와 몸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 생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몸 전체로 그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따뜻함, 안도감, 충만함, 그 감정 자체가 신호입니다. 오늘 밤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잠들기 직전 딱 60초만 시간을 내세요. 눈을 감고 원하는 미래의 한 장면을 떠올리세요. 직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분석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그 감각을 지금 몸으로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이 열리는 느낌, 어깨가 내려앉는 편안함, 입가에 번지는 미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의식이 문을 닫을 때 잠재의식은 오히려 더 깊이 열립니다. 오늘 밤 당신이 심어놓은 감정의 씨앗은 수면 중에도 자랍니다. 뇌의 세타파 상태, 즉 깊은 수면 직전의 그 경계에서 잠재의식은 낮 동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새로운 신호를 흡수합니다. 디스펜자의 연구 참가자들이 변화를 경험한 것도 바로 이 경계에서 반복된 감정의 각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그 시작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방식이
곧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된다. 오늘 밤 60초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60초 안에 담긴 감정의 밀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문 하나를 여는 데는 거대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손끝 하나만 갖다 대면 됩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손끝입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오늘 밤 심어진 이 씨앗을 매일 키워가는 명상 루틴을 함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의 각인을 하루의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강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눈을 감으세요. 60초면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